자, 지역권 취득시효 갑니다. 취득시효. 지역권 취득시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됐다면 취득시효로 먹여줍니다.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게 뭐냐? 을이, 오른쪽 놈, 요역지 소유자 을이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왼쪽 땅, 갑땅을 통행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로 먹여줍니다. 통로를 개설하고 통로. 그러면 지역권을 취득시효 완성해서 취득시효로 지역권을 먹여줘요. 이게 지역권 취득시효. 법조문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할 수 있다. 1번 별 3개. 자, 그러면 1번의 기업 별 3개. 계속은 20년간 다니란 얘기고 표현은 통로 개설하고 다니란 얘기예요. 그래야 취득시효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을이 통로 개설하지 않고 단순히 왼쪽 땅을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되지 않습니다. 법이 계속되고 표현된 그걸 취득시효 요건으로 해놨죠. 점유 대신 요건을 바꿨어요. 취득시효 요건을. 그래서 대법원이 표현이란 게 뭘까? 법이 왜 표현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이게 바로 통로를 만들어서 다녀라. 따라서 통로 개설 없이 단순히 통행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법조문 해석에 따른 판결 결과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냥 갑이 서울 살아요. 왼쪽 땅 사람이 서울 살아서 한 번도 안 내려오니까 원래는 돌아다녀야 되고 옆집 통행해서 바로 가고 싶으면 이 사람도 연락해가지고 계약하고 돈 좀 주면서 다녀야겠죠. 그런데 이 자식이 안 내려오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다녔어. 맨 땅에. 그러면 100년을 다녀도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근데 취득시효 되려면 법이 정한 표현 저놈 때문에 통로 개설하고 콘크리트로 개설하든 나무, 통나무로 개설 어찌됐든 겉으로 표현을 해라. 통로 개설. 그럼 우리 법은 그냥 통행한 놈이 나빠요? 통로까지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만들어서 다닌 놈이 더 나빠요? 더 나쁜 짓거리야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웃기죠? 웃기요 법이. 그냥 다닌 놈도 솔직히 나쁜 놈인데 아예 남의 땅을 주인 허락 없이 통로까지 개설하고 다녀야 취득시효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를 알면 우리 처음에는 몰래 그냥 다니다가 누군가한테 들었어. 야, 그냥 다니면 안 된대. 통로 빨리 만들어. 그래야 대법원이 너 취득시효로 지역권 준대.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만든 거지. 웃겨. 어쩔 수 없어. 법 표현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로 개설하고 다녀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통로 개설하고 기간은 20년. 물권 항상 20년이에요. 소멸시효도 20년 지나면 소멸로 날아가고 취득시효도 20년 동안 통로 개설하고 다녀라. 자, 그러면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 오른쪽 땅이 을이 아닌 세준 세입자가 통로 개설하고 20년 안 들켰다. 세입자도 취득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른쪽 땅을 불법으로 주면 불법 점유자라면 절대 권리 주지 않아요. 세트예요. 불법 점유자는 권리 주지 않아요. 지역권이라는 권리 취득시효로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기억, 왼쪽 1번의 기억. 요역지 소유자 오른쪽 놈은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해야만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할 수 있다. 따라서 통로 개설 없이 단순히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되지 않는다. 할 수 없어요. 통로 개설 하고 다녀라 이렇게 오시고. 자, 오른쪽 2번 3번 별 3개. 오른쪽 땅 요역지에 있는 세입자 지상 전세 임차인이 나오면 소수로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입자 지역권 행사할 수도 있고 취득시효 할 수도 있다. 다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지역권에서 세입자가 나오면 행사할 수도 있고 취득시효 할 수도 있다. 자, 3번 하지만 요역지 오른쪽 땅에 있는 불법으로 점거한 불법 점유자한테는 권리 주지 않는다. 본권 주지 않아요. 그래서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작년 34회 정답 지문이네요. 다 맞췄겠지. 다행히 제가 얘기했지만 작년 34회 민법이 어려웠어요.
계약법이 좀 어려웠어요. 계약법이. 물권법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공부한 데다 정답 좀 다 박아줬어. 그래서 한두 개 물음표 놔도 그래 불법점유자 안 되지. 정답! 하고 지역권 한 문제 맞힌 거야. 다른 건 네 개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정확하면.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다른 건 네 개를 모를까? 세 개는 알지. 하나야 모를 수 있어도. 그럼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4번. 왕별. 자, 봐봐요. 이놈이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다녀서 취득시효로 지역권을 취득했죠. 우리 대법원은 지역권은 취득시켜주지만 20년치 손해는 보상해라. 그래서 조율을 한 거예요. 자, 취득시효한 요역지 소유자 항상 오른쪽 놈은 취득시효 먹었어요. 왼쪽 승역지 소유자 갑이 입은 손해는 보상해라. 그대로요. 이게 왕별이니까. 그래서 4번 왕별. 가장 많은 여기서 정답지는 여기에요.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로 먹은 오른쪽 놈 요역지 소유자 을은 왼쪽 놈 서울 사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그동안 갑당 승역지 사용로 인한 갑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라. 외워요. 지역권은 취득시켜주지만 20년치 월세 상당액은 보상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율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조율을. 그래 법이 계속되고 표현되니까 지역권 취득시효는 줄게. 대신 너 20년 동안 남의 땅 다녔으니까 너 손해보상해라. 이게 점유취득시효하고 다른 점이에요. 점유취득시효는 절대 20년치 부당이득 월세 안 줘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손해보상하라고 해. 왜? 좀 그렇잖아. 거기는 소유의사로 병원 공연하게 했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 통로까지 개설해서 다닌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시효를 인정해주지만 너는 돈은 줘야겠다 20년치.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잘한 거예요. 적당히 조율한 거예요.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지역권 취득시효는 통로 개설하고 다녀라. 이거 하나 딱 외우시고 손해보상해라. 손해보상해라. 특히 너 손해보상해줘라. 지역권은 줄게. 대신 20년치 월세 상당액은 갑한테 보상해줘라. 오케이. 왕별이. 자, 지역권 효력은 잘 안 나옵니다.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전세권 갑니다. 이제 지상권, 지역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용익물권. 전세죠. 전세. 전세권은 양이 참 많습니다. 법 조문도 많고 대법원 판례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례 중요한 거 이제 몇 개 할 거고 아직도 한두 개는 5월로 넘겨야 돼.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월 달에 한 법 조문 복습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 몇 개 볼게요. 자, 전세는 갑소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토지도 되고 건물도 돼요. 을한테 전세 줍니다.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를 박으면 을은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자. 항상 왼쪽 놈은 설정자, 항상 왼쪽 놈 소유자가 설정자, 오른쪽 놈이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자, 권자. 전세금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전세금. 대상은 부동산, 토지, 건물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용익물권. 대신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금 주세요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태어나죠. 전세금 반환 채권. 이 전세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경매를 쳐서 매각당기면서 가장 당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주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일부 전세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전세금 주고 사용할 거고 1번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을 거고 2번 그래서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전세금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자, 기억 별 3개. 부동산 일부에 전세 됩니다. 지상, 지역, 전세,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된다는 거. 자, 채권이 주, 전세권은 쫑이다. 담보물권적 성격에서 나온 얘기일 거고. 안 중요해요. 자, 전세권 취득 얘기 갑니다. 자, 봐요. 전세, 일단 목차. 목차는 지상권하고 거의 같죠? 취득 소멸, 그 다음에 전세 기간. 엄청 중요합니다. 전세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 20번. 그 다음에 전세권이 가진 힘.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지전세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지상권하고 달라진 점. 처분하지 마. 전세권 처분하지 마. 처분 금지할 수 있는 제한도 태어나. 이게 지상권하고 다른 점. 전세권자 네가 보일러 고쳐. 전세권자가 고장나면 고칠 수선 의무 부담합니다. 권리 2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나 볼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취득해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전세 살지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 전세권은 아닌 거예요. 채권이 임차인이 임차인. 등기해라. 자, 등기만 박으면 되지. 이 아파트에 내가 입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세 목적물 넘겨받는 거, 인도하는 거,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 그건 전세권 취득 요건이 아니다. 뭐 이딴 게 있어요. 자, 이제 별 3개짜리. 자, 봐봐요. 내가 3달 후 이사 들어가기로 했어. 미리 계약하죠? 오늘 부동산에서 만나서 3달 후 2년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어. 그러면 나는 전세권,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취득하려고 주인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고, 설정 계약했고, 이제 등기를 하면 전세권 물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3달 후 2년 기한에 전세 계약이 시작된다면 나는 등기를 박을 텐데, 이때 이사 들어가서 등기 박을 거예요? 등기소 가서? 아니면 미리 박아 놓을 거예요? 이때 박을 거예요? 미리 박을 거예요? 나 같으면. 저 본인이라면. 미리 박아야지. 뭔 요 땅에서 박을 거.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박아야지. 급할래요? 괜찮아. 미리미리 박아야지. 어차피 내일 모레 이제 시작될 건데. 전세 존속기간 전에 미리 전세 등기 박아도 괜찮아. 유효. 쉽죠? 쉬워. 그래서 2번 별 3개.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박은 전세 등기를 하더라도, 자, 유효의 동그라미. 유효입니다. 이해해버립니다. 그렇지. 미리미리 박아야지. 뭘 이사 들어가고 시작되면 박어. 미리미리. 한국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하죠. 그래서 대법관 이 사건이 왔어. 얘가 반한 거지, 누군가. 아니,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박은 등기는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미리미리 박아야지. 그러면 뭐 이사 들어가서 바쁘게 등기소 갑니까? 유효입니다. 급할래요. 이해됐죠? 미리미리 박아도 된다. 유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입니다. 자, 전세금. 우리 법조문이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라고 했어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이게 지료하고 다른 점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별 3개짜리 판례가 이제 2개, 왕별짜리 하나가 나와요. 여기가 엄청 2개. 2번, 3번이. 첫 번째, 이제 2번 설명할게요. 자, 봐요. 의리. 전셋집을 알아봐요. 전셋집을. 부동산에 전셋집을 알아봐. 자, 부동산에서 만났어요. 전세 물건이 하나 나왔대. 만났는데 갑이 나왔죠. 주인이. 근데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이놈한테 의리 3억을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 이 자식이 3년이 지나서 변제기가 2년 전인데 아직도 안 갚어. 근데 이놈이 아파트 주인이라고 나 전세자 부동산 만난 게 알고 보니까 내 채무자란 얘기요. 자, 전세금이 3억이야. 그러면 또 의리 본인이라고 생각해봐. 기존에 3억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기존 채권이 있는데 전세 들어갈 집 전세금이 3억이래. 이놈한테 받을 돈이 3억 있는데 전세금이 3억이다. 그러면 나 같으면 아 뭐야 전세금 3억 또 3억 또 줘야 돼? 아니면 기존 받을 돈 3억으로 그냥 퉁 쳐버릴까? 여러분 같으면 어쩔 거예요? 퉁 쳐야지. 기존 받을 돈 3억이 있는데 내가 왜 또 3억을 줘야 돼요? 그래서 판례야. 기존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주는 거에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엄청 나와요. 그래서 전세금 주는 것은 꼭 현금 박치기 안 해도 된다.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줄 수 받을 수 현실적으로 전세금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기존 채권 받을 돈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별 3개예요. 왕별하고 싶은 별 3개예요. 자, 전세금 지급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지문이 2개가 나와요. 앞에하고 뒤에. 물론 뒤에가 더 잘 나오지만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고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니다. 지문 하나. 꼭 현금으로 안 줘도 된다. 기존 받을 돈, 기존 채권이 있다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하는 게 대신 가름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항상 우리는 없다로 장난치겠죠.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 가름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존 3억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또 전세금 3억을 좀 무려 6억이나 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 잘한 거예요.
기존 채권이 있다면 그걸로 대신하세요. 대신하세요. 이해됐어. 내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 결론이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제대로 이해만 한번 하면 그렇지. 기존 채권으로 가셨으면 있지. 내 마인드하고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 같으면 이해하면 돼. 판례 좋은 점이. 근데 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는 할 수 없어. 그런 건 외워야 돼요. 그건 내 마인드로 나중에 찍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건 특별히 외워줘야 되고, 그래서 민법은 이해력이 높을수록 잘 맞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고. 그 이제 이해를 잘 시켜주는 건 제 몫이죠. 최대한 이해를 잘 하게끔. 그래. 기존 채권이 있다면 대신해야지. 이해됐어. 그럼 할 수 있다. 자, 이게 왕별이에요. 자, 을이 전세 살고 있는지 2년 기한인데 1년쯤 지났어. 근데 갑이 아파트를 팝니다.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매매로. 자, 그러면 세입자, 전세권자 입장에서 아파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아파트가 매매대금 5억. 자, 전세금 3억의 세입적인 아파트를 지금은 이제 내가 병이 돼봐요. 전세권자가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살 때 매매대금이 5억이라면 나는 매매대 5억을 갑한테 준다. 전세금 3억 빼고 2억만 준다. 2억만 줘야 됩니다. 이게 전세 끼고 산다예요. 전세 끼고 살 때는 차액만 주는 거예요. 이 대부분 판례 때문에 그래요. 전세권이 태어난 후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경됐죠?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누가 전세금 줘야 되느냐? 병이 주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나중에 새 소유자인 병이 세입자 전세금 3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을한테 줘야 할 3억을 매도인 갑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소유자 병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신소유자만 부담. 전소유자 설정자 같은 말. 전소유자 갑은 설정자는 면한다. 그대로 외워요.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병만 부담, 신소유자만 부담, 설정자는 면하는 거예요. 자, 3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대. 자, 여기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해.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러면 봐요. 갑을 전세인데 항상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을이 전세권을 팔면 오른쪽에서 을이 병한테 지 전세권을 파는 거고,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주인 갑이 지 아파트를 팔았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왼쪽에서 병이 태어났구나. 그러면 설정자는 갑은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동그라미 면하고, 설정자는 면하고, 신소유자만이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그대로예요.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왕별이에요. 전세권에서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기출 6번에 많은 정답 지문.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주택 임대차 배우죠. 임차주택 양수인만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똑같은 판례가 태어나요. 그래서 거기서도 별 3개 할 거니까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 병만 부담. 설정자 전소유자 설정자 전소유자 갑은 면해.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자들은 기간이 만료해서 이사 갈 때 누구한테 전세금 주셔야 한다. 갑하고 병 중 을은 병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되고, 얘한테는 전세금 주셔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병이 이런 것도 떠요. 그래서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외우는 거예요. 아파트가 팔리면 새 소유자 신소유자만 부담, 갑은 설정자는 면한다. 정확히 왕별이에요. 거의 넘버원이에요. 자, 오른쪽 인도,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이거 별은 아니에요. 전세 목적물 인도 넘겨주는 것은 전세권 취득요건 같은 말,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즉 전세계약하고 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지만 을은 아무 때나 이사 들어가면 돼요. 등기 박으면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지 꼭 인도 받아야 전세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입주는 아무 때나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세 목적을 인도하는 것은 을 전세권의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 해야 왼쪽 있죠? 전세권 취득의 동그라미 1번. 뭘 해야 전세권을 취득한다고요? 등기.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지, 성립하는 거지.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취득 요건이 아니란 얘기야. 아무 때나 인도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존속기간. 전세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예요, 여기. 자, 그러면 구조가 똑같죠? 항상 기간은 둘이 계약할 때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까 지상권하고 똑같죠?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 으쌰. 그러면 기간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경우수는 2개. 자, 이거가 되겠죠?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자, 1월달에 다 했으니 복습입니다. 1번, 2번, 3번, 기형, 니은. 일단 다 별 3개. 자,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 10년 넘게 계약하면 10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이게 지상권하고 반대죠. 지상권은 최단기간 30년을 보장해주지만 전세권은 10년 밑으로만 해라. 넘으면 10년으로 단축. 자, 2개. 여기죠. 토지 전세에 없는 건물 전세만 1년 기간 보장해주고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건물에 2개 동그라미 빵 하세요. 건물 전세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래서 건물 전세만 1년 보장해 준다. 그 다음 3번 건물 전세에서만 네 번째 쪽 오른쪽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됩니다. 토지 전세는 없어요. 이유는 주택임대차법을 84년에 태어날 때 이 법조문이 2개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주거용 건물이죠. 그때 주임법이 1년 주택임대 1년 보장했고 법정갱신제도 그때 처음 나왔어요. 84년에. 그래서 건물 전세만 1년 보장, 법정갱신제도. 그럼 법정갱신은 뭐냐? 3번 자체는 잘 안 나와요.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1달 사이에 설정적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전 전세권과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법이 계약 기간을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6달 전부터 1달 사이 설정자가 세입자한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세 번째죠. 안 했어. 그럼 퉁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갱신 거절합니다.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연락도 없고. 전세금 올려주지 않으면 저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연락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 전세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이게 법이 갱신시켜주는 법정 갱신제도예요. 자, 3번보다는 기억, 니은이 훨씬 잘 나와요. 자, 기억. 법정 갱신된 경우 다른 조건은 전 전세하고 똑같아. 동일해. 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그대로 외워요.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전에 자 봐요. 5년 기한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어. 법정 갱신됐어. 그럼 다시 5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간 정하면 일로 동네가 바뀌어버려. 기간 정하지 않은 전세로. 그 다음 니는 왕별. 건물 전세가 법정 갱신된 경우 이 전세권자는 법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187조 등기 없이도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트죠. 그래서 아까 법정 지상권이든 법정 갱신이든 법정이 뜨면 법률 규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모든 삼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거기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소수로 있다 여기 동그라미 빵 하고 중심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자, 마찬가지 4번 전세권 설정 합의하에 합의갱신할 수 있을 거고 합의갱신할 때도 마찬가지 10년은 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기존 여기 첫 번째 제한을 갱신할 때도 다 작동되는 거예요. 아까 지상권도 똑같았죠? 합의갱신할 때 30년 보장해 주듯이 합의갱신에도 10년은 넘지 못할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별 안 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요. 그대로 외웁니다. 갑과 을이 전세계약하면서 특별히 을의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니까 바로 소멸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얼마 후 소멸해요? 6달 후 소멸. 그래서 장난은 여기를 칩니다. 각 당사자는 여기 쳐요. 어느 한 놈은 못 한다고 해.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통고니까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6달 후 소멸.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통고니까 알릴 고니까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장난은 이렇게 쳐요. 여기 장난치고 바로 소멸한다 이렇게 장난치 아니야. 6달 후 소멸. 정확히 별 3개에서 정확히 해놔요. 정확히. 자, 지금까지 한 건 1월달에 한 거죠. 1월달에. 그래서 1월달 복습을 많이 하신 분은 할만할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제목을 봐야겠지. 전세권의 효력에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타인 토지 건물 전세권의 효력. 이거 하나 배울 거예요. 타인 토지 건물 전세권의 효력. 방금 1번 있죠? 이 법조문을. 자, 이거 별 3개겠죠? 한번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계산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해봐요. 남의 땅에 건물 밑에 토지가 내 땅이다, 남의 땅이다. 타인 토지. 남의 땅에 내가 건물 올렸어. 근데 이 건물에 전세를 줬어.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요. 자, 그러면 그림 솔직히 못 그려도 돼요. 남의 땅에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주인이 전세를 줬을 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자, 여기에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 미친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아까 했죠. 지상권이 왜 필요하다?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 임차권도 왜 필요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 사용할 수 있는 토지지상권, 토지임차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게 목적과 같은 말이요.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이구나. 그러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니까.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서 했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듯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도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하면 맞는 지문이요. 그럼 솔직히 그림 못 그려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임차권이나 우리 시험에 나온 종된 권리 이 2개밖에 없어요. 지상임차권 뭐 하나 더 있지만 아파트 거기니까 일단 이 2개.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이걸 처음에 훈련하라겠어 제가 저당권에서도.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그럼 종물에 미치고 종된 권리에 미치니까 소수로는 이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이해를 위해서 타인 토지 건물 전세래. 갑이 을한테 토지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을이 토지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을 취득했죠. 그럼 항상 토지 빌린 토지지상권자 토지임차에는 항상 건물을 올립니다. 을 소유 건물. 남의 땅, 갑 땅의 건물. 을 거. 자, 을이 이 건물에 짓거니까 전세를 줘요. 전세. A한테 전세 줬다고 하지. A는 전세권자.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당연히 이 건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소유자 을이 지상임차권으로 사용하잖아요. 당연히 여기에도 건물 전세권 효력은 미쳐야지. 건물에만 건물 전세 효력이 미치고 밑에 토지 지상 토지 임차권에 미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들어와서 세입자도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된 권리에 효력이 미치면 거기에 부차적 종된 종놈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그림은 여러 개 되지만 이거 못 그려도 돼요. 이것만 훈련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임차권,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이구나. 그러면 우리 저당권 했죠? 종된 권리 지상임차권이 나면 소수는 완전 고정됐어. 무조건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자 여기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임차권에 미친다.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은 쫑. 이걸 그대로 저당권에서도 그대로 같이
1타 2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나오든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든 결론은 똑같아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인 지상임차권의 미친 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작년 정답 지문이야. 작년. 이런 게 나온다고요. 다 맞춰. 다 맞춰.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작년 시험 봤을 때 그래. 지금 실력도 맞추는데 3-4달 실력으로는 더 맞춰야겠죠. 실력이 우상향해야지 우하향 하면 돼야 돼요. 우리는 공급 곡선으로 가야 돼. 우상향해야 돼. 수요 곡선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수요 공부하지 마. 수요랑 친하지 마. 공급 S하고 친해. S. 자, 두 번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이것도 조문이죠. 이 조문. 자, 이것도 그림 그리기 전에 일단 읽어서 한번 이해를 한번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 이건 좀 어려워요. 아까 그보다. 토지와 토지를 읽어요. 토지와 건물이 값과 동일했네. 동일한 소유자. 토지 건물이 동일해. 그런데 이 건물에 전세를 줬나 봐요. 그런데 토지의 특별 승계인 여기서 갑자기 어려워졌어. 토지 건물이 값과 동일하다가 건물에 전세를 줬고, 근데 토지를 샀네? 특별승계 항상 매수인이죠. 토지만 산 놈은 전세권, 건물이에요. 건물의 전세, 건물 전세권 설정자 주인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이게 전세권에서 나오는 법정지상권 법조문이에요. 좀 전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그림 그릴게요. 토지 건물이 값과 동일해. 법정지상권 항상 그림이 동일하다가 달라져. 토지 건물이 값과 동일하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 법정지상권은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돼.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토지와 건물이 값과 동일 소유자였는데 건물에 전세를 줬나 봐. 갑이 전세를 줬나 봐. 뭐라고 하죠? 을한테 건물 전세 줬어.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이 건물에 전세 준 후 갑이 이 토지만 파는 거야. 토지만 매매. 그러면 안 할게. 그냥 건물에 전세 줬다고. 을한테 토지만 팔았어. 그러면 토지만 팔았으니까 토지 매수인 을은 건물은 을한테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지.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값 동일하다가 건물에 전세를 줬고 하나씩 그린 거예요. 토지의 특별승계인 을은 토지만 산 을은 자 을은 토지만 값도 사서 등기했으니까 소유자지만 건물은 여전히 갑 건물이야. 그러면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매매기타 강제 경물로 을갑으로 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 법조문이 없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에 따라. 근데 문제는 왜 이 법조문이 태어났느냐? 이 건물 전세권자를 위해서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법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30년짜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대요? 설정자. 설정자는 누구? 갑이에요? 전세권자예요? 갑이지. 주인. 항상 법정지상권 30년짜리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 전세준 주인. 건물 주인이 설정자죠. 소유자가 항상 설정자니까. 건물 전세준 설정자에게 30년짜리 철거되지 않도록 이 30년짜리 지상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전세 사는 사람도 아까 종된 권리 미치잖아. 지상권에 미치니까 효과를 받는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전세권에서 나온 법조문, 전세권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대로 나오고 여기를 장난쳐요. 전세권 설정자 자리에 전세권자에게 이렇게 설정자 대신 권자로 나와. 그러면 X가 돼요. 자, 이거 쉬워. 쉽지는 않지. 그래도 해봐요. 항상 토지 특별승계나면 토지 매수인, 토지 소유자 생각하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고요? 소유자, 건물 소유자, 세입자한테 30년 지상권을 왜 줘요? 전세권자한테 왜 줘? 전세권자 2년 있다 이사 갈 사람인데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항상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세입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설정자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자 이것도 법조문 한번 확인해야지. 법조문 똑같아요. 제1항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목이죠. 전세권에 나온 법정지상권.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합니다. 값 동일해. 근데 이 건물의 값이 전세를 줬죠. 자 이게 중요해.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토지만 산 놈은 누구? 주인, 건물주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그래서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 토지를 산 너는 건물 소유자인 주인, 설정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아하, 법정지상권 법조문이구나. 그래서 여기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설정자로 나와서 맞는 지문이고 이 자리에 전세권자에 대하면 X지문이 돼요. 절대 세입자는 30년짜리 지상권을 취득 못합니다. 주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가 건물에 전세 줍니다.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자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자 이게 바로 건물 주인이죠. 설정자는 항상 소유자니까 왼쪽 놈 설정자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이게 전세권에 나오는 법정지상권이에요. 항상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3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걸로 법이 본다. 그 저당권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나와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30년짜리 지상권 설정한 걸로 거기는 그렇게 나와. 나중에 저당권에 또 한번 확인할 거예요. 여기는 소유자라는 단어 대신 전세권 설정자라고 나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설정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봐요. 왼쪽 놈 소유자가 설정자잖아. 응? 권자는 오른쪽 놈 세입자고. 별 3개. 자, 이제 갑니다. 전미하면서 사용수예요. 이건 이제 복수예요. 지금부터 이제 다 복수. 1번. 별 3개. 2번, 3번. 별 3개. 1번. 전세권이 누군가 침해됐죠. 을이 전세 사는데 노숙자가 침범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전세권에 대한 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점유권도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아니 3번. 아까 했죠.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잘 나와요. 지상권보다는 1번, 2번, 3번이 전세가 더 잘 나와. 그래서 거기는 별을 안 했지만 여기는 별을 3개를 3개 다 한 거예요. 전세권물청, 점유권물청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로 끝나야 되고 의외로 전세권 상린관계 규정 준용된다. 잘 나옵니다. 오늘 오후 기출문제도 이거 정답지문 있고 해요. 문제 하나 알려줬어. 자, 전세권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처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오른쪽에서 을이 팔아 제끼는구나. 그럼 처분은 팔아 제끼는 양도 병한테 지전세권을 팔죠. 그러면 처분의 형태 팔아 제낍니다. 양도. 지전세권에 저당권 박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서 물권으로서 전전세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처분 형태는 우리 법조문이 4개를 규정해놨어요.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 이해하면 되고 이런 건 장난 안 치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걸 외워야 돼. 처분의 자유. 주인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을이 2년계로 사는데 1년쯤 돼서 사정이 생겨서 이 아파트에서 새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지 전세권 마음대로 팔아 제끼고 이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 물권은 강한 양도성. 처분의 자유. 하지만 처분하지 계약할 때 갑이 처분 금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런 단서가 붙고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니까 갑과 을의 전세권 처분하지 이 금지 특약은 먹힌다는 얘기예요. 유효. 아까하고 다르죠? 지상권하고. 여기는 먹혀. 유효. 자, 세트. 특약은 등기 해놔야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이거 세트로 해결하면 되니까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특약 나오면 등기해야 제3자. 자, 1번, 2번. 별 3개. 1번.
설정 행위로 금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여기죠. 설정자 동의 없이도 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권 타인에게 다 할 수 있다. 양도 팔아 제낄 수도 있고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남은 기간 내에서 물권으로 전전세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 임대할 수도 있고 항상 남은 기간 내에서 새끼치는 거예요. 전전세 임대. 자 밑에는 5월달에 갑니다. 이쪽 판례가 조금 어려워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오늘 복습만 했어요. 복습만. 자 수선 의무로 바로 갑니다. 수선 의무. 다음 페이지 안 걸어 4번. 자 이것도 복습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전세권자가 목적물 현상 유지하고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여기는 주어를 장난친다겠어요. 그래서 여기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 전세권자 네가 보일러 고장 나면 네가 고쳐. 따라서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를 부담하니까 고장 나면 자 이렇게 하겠죠. 네 돈으로 네가 고쳐. 네 돈으로 따라서 고친 비용 주인한테 필요비 보일러 수리 100만 원 달라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전세권자는 현상 유지하기 지출한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자 비용인데 그것도 필요비인데 필수비인데 보존비인데도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필요비 인정 안 된 놈은 이놈밖에 없다고 했어요.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자는 네 돈으로 네가 고쳐. 고친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주인한테 청구하지 마.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전세권 소멸. 멸실 혼동 소멸 시효포기 물권 공통 소멸 사유고 자 기간이 만료했죠. 그러면 기간이 만료하면 187조에 따라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중 소멸하는 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 그게 밑에 중간 방거래 2번 기간 만료 별 3개. 전세 기간이 만료하면 자 드디어 2년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자 전세권의 힘은 두 가지가 있죠. 용익물권적 힘, 담보물권적 힘. 이때 소멸하는 건 용익물권적 권능만 당연 소멸합니다. 이후 기간이 끝났어. 재계약 갱신하지 않으면 얘는 이사 가야 되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겠죠. 기간 만료로 기간이 만료하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기간이 만료하면 이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187조에 따라 등기 필요 없죠. 두 번째 전세권이 가진 힘 두 가지 중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는 거예요. 용익물권적 힘만. 담보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아.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이것만 나 용익물권적 권능. 전세금 안 주면 경매로 날릴 힘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보물권적 권능까지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적 권능만 소멸됩니다. 별 3개. 자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의무 위반했다. 어떤 의무를 전세권자 위반했대요?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죠. 전세권자가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느껴봐. 전세권자가 용법대로 사용 안 했대. 의무 위반했죠. 의무 위반하면 설정자가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 나오면 뭔가 의무를 위반한다고 했어. 이거 안 중요해요. 자 넘깁니다. 소멸의 효과. 자 전세권 소멸과 동시에 우리 계약법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1월달에 2월달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자 봐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갑은 전세금 줘야 되고 세입자는 아파트 돌려줘야 되겠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거 서로 동시에 하는 게 공평히 맞다 했어. 근데 1+1이 생긴다고 했어요. 전세권자 반 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그래서 목적물 주고 이 등기 말소하기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동시행 관계. 기억나요? 전세금 주고 세입자는 목적물 주고 1+1 플러스 전세권자 하나 더 줘야 돼.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 그래서 1+1. 자 1번 어차피 아니야 여기는 별하지 말아요. 전세권에서 한 번 나왔고 주로 저기 동시행하면 거기서
주로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굳이 별 만들지 말아요. 자,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설정자의, 자, 전세금만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설정자 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오른쪽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1+1. 거기에 가면 돼요. 자,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 설정자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 위에서 경매권 준다. 경매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흘러가고 이제 넘버 1 판례합니다. 아까 소유자 바뀌면 병만 부담 갑은 면에 그거하고 같은 급이에요. 그거 같은 급 넘버 1. 자, 그러면 일부 전세 대본 판례예요. 건물의 일부 전세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건물에 전세 들어갔는데 이게 1동 건물이에요. 1동. 건물은 동으로, 토지는 필로, 1필 토지 1동 건물. 그런데 우리 이 건물에 여기에 전세 들어갔어. 일부 전세. 이게 1동 건물의 일부 전세. 자, 전세는 부동산 일부해도 되죠? 일부 전세가 돼. 문제는 전세금 3억에 전세 들어갔는데 나중에 기간이 만료했어.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일부 전세권자인 을이 이 건물을 경매를 치고 싶은 거예요. 경매 칠 수 있죠?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어. 하지만 이때는 안 돼요. 건물 전부를 경매 칠 수는 없어. 일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여기가 동그라미 건물 전부를 경매 칠 수는 없어요. 이게 왕별이에요. 자, 이유 1동 건물은 이 전체가 소유권이 한 개예요. 응? 전체가 1동 건물은 구분 소유권 아파트 아니죠? 전체가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만 경매 쳐야 되는데 지 전재산 일부분만 이건 경매 대상이 안 돼. 그러면 전부를 만약에 쳐야 되는데 여기 남은 세입자가 99명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한 놈 때문에 남은 세입자가 99명이 경매로 날아가게 이사가게 생기면 그거 대법원이 허용해 주겠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설사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건물 전부를 경매 칠 수는 없다. 참어. 너 때문에 남은 99명이 쫓겨날 수는 없어. 이건 제 강의용이고 절대 전부 날릴 수는 없어요. 과하다. 하지만 누군가 일동금 하나니까 통째로 경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매각대금에서 네 전세금은 땡겨라. 그래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네 전세금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이거보다는 이게 엄청나. 첫 번째. 그게 거기 건물 일부 전세. 동그라미 1번 왕별, 2번은 별 3개. 자, 동그라미 1번 넘버 1이에요.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럼 일부 전세가 나오면 무조건 일부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판례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일부 전세의 경우 그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 날릴 수는 없다. 느낌 가져요. 야, 너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쫓겨나잖아. 참아! 대부분이 그랬어요. 참으시라고.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일부 전세 그림은 일부 전세권자가 여기 전세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를 날리냐고 대법관이 허용해 주겠냐고. 참으세요. 당신 때문에 나머지 99명 세입자가 다 피해 보잖아요. 느낌 왔어?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날릴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 경매 날리면 건물 전부 매각대금에서 당신 전세금은 땡기세요. 이해됐어? 그래서 2번 일부 전세권자는 지가 전부 경매 날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누군가 경매 날려준 거예요. 건물 전부에 나온 매각대금에서 네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여기는 잇따랐구나. 그래서 자, 없다 있다가 반대죠.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 전부를 너는 날릴 수는 없어. 하지만 누군가 날려줬다면 그 건물은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전부 나올 수밖에 없어. 건물 전부에서. 이 전부에 대해서 당신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된 거예요. 다 해가요. 그래서 이거 넘버 1이니까 이 그림 기억해. 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날릴 수는
없다. 느낌 들죠? 느낌 들어. 이걸 날릴 수 있다면 그 대법관이 이상한 거야. 가치관이. 내 결론하고 대법원 판례 결론이 같죠? 그럼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지. 일부 귀뚱이 사는 놈이 전부를 날린다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느껴졌어. 부속물 매청구. 설정자도 에어컨 나한테 팔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내 에어컨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다 복습이니까 왼쪽 1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그럼 전세권자는 이 전세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고 혹시 이 아파트에 부속시킨 벽걸이 에어컨 같은 부속물이 있다면 수거해서 이사 갈 수 있다. 이 됐어. 부속물이 벽걸이 에어컨이라겠어요. 자, 그런데 에어컨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또 복습 제대로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데 여름에 무지 더워서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벽걸이 에어컨. 자, 그러면 어른 전세권자니까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벽걸이 에어컨 뭐다?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죠. 심은 놈 을거. 자, 나중에 이사 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돌려줄 때 이건 을거니까 부속물은 을거니까 당연히 떼어서 이사 가야 돼. 그런데 떼어 가려는데 왼쪽 놈 설정자 갑이 야, 네 에어컨 떼가지 말고 나한테 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인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항상 주인이 너 팔아. 건물이든 에어컨이든 지상물이든 부속물이든 주인이 너 나한테 팔아 하면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2번도 별 3개. 2번만 별 3개죠. 1번 하지 말고. 2번.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 즉 주인이 에어컨 너 나한테 팔아 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주인이 요구하면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마라. 하지만 오른쪽 3번이 더 중요하죠. 3번 별 3개. 이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 에어컨이 주인, 설정자, 동의하도 부속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다면 전세권자는 떼어가지 않고 주인한테 사세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세권자에게 주는 부속물 매수 청구. 그래서 설정자 이걸 외워야 돼요. 동의하도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해서만 전세권자는 주인한테 내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그래서 주인은 아니 내가 네 에어컨이 왜 필요하니? 그래 너 중고가로 사야 돼요. 에어컨 사세요 한 순간 매매계약 성립해버려. 형성권이라. 무섭죠? 그래서 수입자가 에어컨 좀 설치해도 될까요?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해요. 안 돼요. 그럼 안 사도 돼요. 동의어도 부속한 경우만 살아갈 권리가 생기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선의를 베풀면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 맞아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하세요. 선의를 베풀었죠? 근데 또라이 세입자를 만나면 내 건 사. 그때 나는 선의를 베푸는데 뒤통수 치는 세입자가 있어요. 임대할 때 진짜 세입자 맞아. 고생한 주인 많아요. 이상한 세입자 만나면 정말 고생해요. 들었어요. 주위에. 들었어. 그래서 동의어도 부속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법을 알면 나중에 저는 죄송하지만요. 안 돼요. 미안해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고 그래도 나는 선량한 주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거절을 해?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해야지 뭐. 알아서 하세요. 자 됐어요. 이 정도 하면 돼. 중요한 거 거의 다 했어요. 우리 10분 하시고 이제 담보물건 갑니다.